예, 오늘 여러분 우리 책으로는 54페이지 그죠? 그 54페이지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건데 그죠? 그 저번 주에 한 103조하고 요 104조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만약 내일 시험 치면 오늘 꼭 점검한 게 그 103조하고 요거 몇 조? 104조 그죠? 104조인데 104조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렇게 안 보면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 몇 조다? 104조다 그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무슨요? 무효 그지? 무조건 무효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법률관계를 분석하면 몇 개로 나온다? 3개. 사실, 법률 사실, 요건, 효과. 그지? 그 3개인데, 사실은 원자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중개사에 별로 다루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다룬다? 요건과 효과인데, 효과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느냐 하는 그 요건이죠. 예?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 그럼 요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면 그럼 이렇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럼 요건은 몇 개냐면은 3개. 첫째,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이런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민법에, 그 민법엔 딱 그 조문에 몇 개만 있으면 되노? 2개. 경솔, 공박, 무경험,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이것을 무슨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그지? 주관적인 요건은 경솔, 공박, 무경험은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에 몇 개? 셋 중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자, 경솔은 알잖아요. 그지? 경솔은 어떤 걸 경솔이라노? 가벼운 거, 그지? 그렇게 하면 된다. 있는데, 선생님, 경솔이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마라. 딱 이렇게 보면은, 뭐? 가벼운 거, 궁박은? 궁지. 자꾸만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선생님, 무조건 묻는다. 시간이 많으면 다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고 그럼 눈치로 알아야지. 경솔은? 가벼운 거, 궁박은? 궁지, 무경험. 그럼 요거는 이제 쉬운데, 주로 나오는 거 궁박하고 무경험을 가지고 잘 나온다. 궁박은 궁지에 몰리는데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리느냐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 요 궁지는 어느 거?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궁지에 빠졌든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궁지에 빠졌던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궁박은 뭐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무경험은, 자, 그럼 무경험을 가지고 잘 나오는데,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어떻게? 무경험이다. 그럼 전체적인 사회생활의 무경험,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을 잃어야 현저히 공정을 잃었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다? 빨리. 법관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 법 조문에 특별하게 확실하게 딱 찍어져 있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누가 판단한다? 법관. 그지? 법관이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법관이 판단한 게 이제 판례다 말이지. 그럼 판례에 의하면 보통 한 4배 이상은 되면, 4배 이상이 되면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한다. 그지? 그럼 선생, 3배는 안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몇 배? 4배. 그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자, 세 개 중에 하나면서 적어도 몇 배? 4배.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잘 나온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샀다.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효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뭐하다? 유효.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몇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빨리 3개, 몇 배? 4배. 그치? 그럼 여기서는 4배라는 것은 내가 구입할 때는 4배 많이 주고 사는 거고 팔 때는 몇 분의 1 이하 가격으로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팔았을 때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요 2개만 요구하면 되는데 근데 판례는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한다. 요 2개만 가지고 그러면 시험은 몇 번을 가지고 내겠네? 3번을 가지고 낸다. 요거 가지고 안 내고 판례는 이런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뭐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 무효. 그지? 그럼 예를 들면 그죠? 갑이 집을 판다 하자. 팔 때는 아까 몇 분의 1 이하 가격으로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그지? 갑이 경솔, 궁방, 무경험한 상태에서 시세보다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요 상대방이 이게 요 표자가 뭐 경솔, 궁방, 무경험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빵? 띨빵. 무슨 빵? 띨빵. 하고 그 다음에 이걸 4분의 1 이하로 판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이 여러분 이거 사법시험에도 잘 나오고 몇 번 나왔는데 그냥 상대방이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자기가 뭐를 취득하려는 의사,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걸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의가 있어야. 뭐를 취득하려는 의사? 이득을. 이 표자가 무슨 빵한 걸? 띨빵한 걸 이용해서 뭐를 취득한다?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매 계약했다. 그걸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려는 뭐? 악의. 결국 그럼 몇 가지 요건 갖춰야 빨리 3가지. 그치? 3가지 요건 갖췄을 때, 그럼 만약에 자, 이 집 등기해줬단 말이야. 등기해줘도 유효, 무효, 빨리. 무효. 그지? 이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은 돈 적게 받고 집 소유권 이전해줬잖아요. 그지? 그럼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뭐라는 말은, 무효라는 말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돈을 적게 받고 이전해줬단 말이지.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그럼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데, 이미 이 집이 누구한테 팔아버렸더라?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한테 가가 있어도 유효, 무효. 하는 거. 병한테 가가 있어도 유효, 무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무효다 한다. 누구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했죠. 찾아오면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갑. 그럼 갑이 이걸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4배 이상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 하면 요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요거는 입증할 필요 없거든. 추정되면은 만약에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하면 표자가 경솔, 무경험 또는 경솔, 공방, 무경험에 있다는 걸 추정한다 하면 추정하는 거는 입증할 필요 없거든. 근데 요거는 요 4배 이상 공정을 잃었어도 요거 있다고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요 갑이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일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몇 배? 4분의 1 이하? 요 같으면 4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다는 걸 누가? 갑이 뭐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추정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요 갑을 급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요 급여자가 됐습니까? 무슨 자가? 급여자가 뭐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3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우리 55페이지의 객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은 아까 뭐 몇 배? 4배 또는 4분의 1 이하. 그걸 현재의 불균형 이런 말 쓴다. 무슨 불균형? 현재의 불균형. 그지? 객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은 내려와서 제목 가지고 빨리빨리 제목, 선생님이 읽을 때는 제목 가지고 봐야지. 아니, 막 내용 읽으면은 못 따라온다, 절대로. 그러면 그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 몇 개?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 몇 개? 1개. 그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나가 중요하지, 나. 폭리자는 아까 상대방을 이야기한다,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편성어사, 그거 짱 중요. 그거 잘 낸다.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래서 만약에 폭리자가 즉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면, 악의가 없다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간다, 예?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대리할 때 하는데, 만약에 이 본인하고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대리내에서 했을 때, 대리인이 만약에 본인의 집을 4분의 1 이하로 팔았단 말이지.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고, 요 경솔, 궁박,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요 104조가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이런 경우 요 주관적인 요건, 요거는 나중에 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지? 주관적인 요건은 요렇게 한다. 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그래서 요거 어떻게 오냐면은 경무대 요렇게 온다. 예?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데가 청와대지만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걸 무슨 대라는 말 쓴다? 경무대. 그렇게 온다. 무슨 대?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무슨 궁, 봉궁 요렇게 기억하면 된다.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다 맨 밑에 55페이지 다 무슨 대? 빨리 경무대.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궁? 봉궁.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입증책임. 무슨 책임?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아까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항상 입증책임 나오면 입증하면 이익이 있는 자. 그럼 무효가 되면 여기서는 만약 아까 4분의 1 이하로 팔았다. 그럼 찾아오려면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갑을 뭐 급여자. 됐습니까? 을을 수익자라고도 하고 폭리자라고도 한다. 이게 누가 입증한다? 빨리 급여자가. 그지?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했죠. 예? 거기에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고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빨리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누구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밑에 4번 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가로 3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3번.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있고 여러분 또 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그러면 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요거 103조고 요게 몇 조다? 104조다 말이지. 그럼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가 된다? 빨리. 104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저번 주에 했잖아요. 줬다 못 돌려받는다. 몇 조? 746조. 불법은 임급이요. 그럼 746조의 예외. 요거는 예외. 즉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는 거로 보냐면 요 상대방한테만 잘못이 있는 거로 본다. 그래서 요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그래서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103조지만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빨리 상대방. 그치? 폭리자, 수익자. 그치? 그래서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해주시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103조 저번 주에인 거 103조에서는 딱 적용되는 거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한다. 일부가 103조다. 전부 103조다. 그 외에 적용되는 거 한 개도 없다. 103조는 무슨 무효의 법리만 적용하고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하고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103, 104조에서는 뭐 추인도 없고 추정이라는 것도 없다 하는 거, 그거. 그러나 104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뿐만 아니라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는 일부가 103조다. 전부 103조 무효. 그러면 104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뿐만 아니라 한 개 더 적용된다. 요거 무효행위 전환도 적용한다. 예?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도 적용.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경솔 공박 무효만 상태에서 됐습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잖아. 그지? 그럼 무효가 되니까 이제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 다시 뭐 하자? 합의하자. 무슨 K? 오케이 하면 다시 그 무효를 뭐로?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다. 금액을 과다하게 불러가지고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말이지. 근데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합의했을 때 그 계약을 정상적인 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지? 그 금액을 무슨 다하게 책정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돼갖고 무효다.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합의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추정도 없다. 자, 그럼 좋다.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연습시키는데, 그지? 103, 104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래서 103, 104조에서 추인 어쩌고 저쩌고 추정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 X. 그 다음에 103은 딱 한 개만 적용한다.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104조는 몇 개 적용된다? 두 개.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뭐 전환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표예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칠판 알면은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옳지 않는 거 찾는데 104조 불공정 옳지 않는 거 그죠? 무효인 불공정 법률행위 추인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뭐 없다? 이렇게 할 때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공박, 경솔, 모여 세 가지 모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셋 중에 몇 개?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고 알았더라면 다른 가액으로 법률행위 하였으라 인정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104조에서는 뭐 무효행위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다하게 책정돼 갖고 무효됐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계약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지?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궁박되든지 전부 다 뭐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5번은 대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무슨 대? 경무대. 무슨 대? 경무대, 무슨궁, 봉궁.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104조에서는 간단하게 요건 몇 개 빨리 기억한다. 몇 개? 세 개.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째? 세 번째.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건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구단처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무슨 대? 주관적인 요건은 무슨 대? 경무대, 무슨궁, 봉궁. 그죠? 그래서 103조는 몇 개만 적용한다? 한 개.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그 다음에 103조에는 적용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104조는 몇 개만 된다? 두 개. 그렇게 기억한다. 요런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지?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법률행위 저번주에 했잖아요. 법률행위 하면 잘 모르겠다. 뭐 집어넣어라, 빨리? 계약, 그치? 계약의 해석, 그지? 그런 말이지. 그럼 계약의 해석이라고, 계약은 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합니까, 빨리?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지?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도 하고, 계약의 해석이라고도 하고, 무슨 표시 해석? 의사표시.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좋다. 이 법률행위 계약의 해석은, 됐습니까? 계약의 해석은 전제가 뭐냐면은 분쟁이 있을 때, 계약에 관해서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뭐 한다? 해석. 누가 해석합니까? 주체? 법관. 주체는 누구? 법관. 주체는 누구다? 법관. 무슨 관? 법관이 해석한다. 예? 누가 해석한다? 법관.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지? 항상 그래서 법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꾸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쨌건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서서 자기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면 45점밖에 못 받는다. 항상 우리 모든 법에서는 항상 분쟁이 만약에 의문점이 된다 그러면 법관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가 하는 거. 우리 법관의 원칙을 배우는 거지 내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자꾸만 적용하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원칙이다? 법관. 자, 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요건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무슨 법? 방법.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죠?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올해 나올 만합니다. 그 다음 뭐 보충적 해석. 그치?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무슨 적?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인데, 그럼 법관이, 자, 여러분 항상 법률행위 하면 몇 사람? 빨리 몇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갑을 뭐라 그러노?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갑을 뭐라 노? 표자라 한다.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근데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르다. 갑, 여기서는 이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103, 104조에서는 갑을 급여자라는 말 씁니다. 누구? 급여자. 상대방을 무슨 자? 수익자. 이런 말 씁니다. 됐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 용어가 이제 막 여러분이 힘들거든. 그지? 막 그렇게 한다. 그럼 뭐, 대리에서는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갑이 을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뭐라 그럽니까? 빨리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예?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빨리 표자. 누가? 법관이 예? 항상 주체. 누구? 법관이 표.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법관이. 그지?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누구? 제3자 시각 해석. 그지? 그래서 그럼 이거 보충적 해석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또 보충적 해석이냐면 간극이 있을 때 이런 말 나오면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자연적 해석은 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다.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게.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의 원칙. 자, 그럼 좋다. 자연적 해석부터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 을과 얼마에? 1억에 합의했습니다. 얼마에 합의했다? 1억에. 자, 그럼 좋다. 시험 지문에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에서는 중개사 사무실에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계약금을 줘야 성립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론에서는 시험에서는 다시 뭐 이론에서 시험에서는 문장에서는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무슨 K? 오케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마에? 1억.
근데 이제 계약서는 왜 적노?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을 용이하게 위해서. 계약서 안 써도, 계약서는 여러분 그죠? 계약서 안 쓰고 돈 빌려줬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받습니다.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근데 입증 못 하면은 못 받는 거지 뭐. 나중에 거기서 받은 적도 없다, 나 빌린 적도 없다 그러고 내가. 근데 계약서 있으면 상대방이 나 빌린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 너 손으로 썼잖아 이렇게 하니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계약서는 써야, 원래 이론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무슨 K? 오케이 하면 계약 성립한다. 무슨 K? 오케이. 계약 성립했다 했다? 했다.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갑이 낫술을 한잔했습니다. 무슨 술을 한잔했다? 낫술. 그래서 눈이 가물가물해가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1,000만원 해서 줬습니다. 자, 얼마로 줬다? 1,000만원. 그러면 자, 어른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그럼 어른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빨리 1,000만원 얼마, 1억 얼마, 1,000만원 얼마, 1억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됐습니까? 했는데, 자, 요 법관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빨리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얼마로 인정? 빨리 1억. 이걸 자연적 해석이란다. 예? 그러면 자, 자연적 해석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준을 찾아야, 이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기준을 찾아내야지. 자, 뭐, 자, 얼마 합의했지만 달리 표시했다, 뭐 한 걸 우선시한다, 빨리. 그렇지. 합의를 우선시하는 거, 이걸 진위를 우선시하는 거, 이걸 무슨적 해석이라는 말을 쓴다, 빨리. 자연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진위와 표시가 다를 때, 다시 뭐 진위와 표시가 다를 때 법관이 어느 걸 우선시, 빨리. 진위. 그렇지. 그걸 무슨적 해석? 자연. 그러면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걸 뭐 오표시 무예.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는 무슨 표시 무예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표시 무예라고도 하고 오표시 무효라고도 한다, 이게. 그래서 1억에 합의했지만 얼마요 표시? 잘못, 얼마? 1,000만원 했을 때 얼마로 인정? 1억으로 인정. 이걸 무슨적 해석? 자연. 그래서 요거는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 이런 말 나오면 무슨적 해석? 자연. 그래서 법관은 원칙적으로 진실탐지잖아요. 그래서 법관은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 그럼 그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지? 그러면 이런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법관은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진실을 탐지할 수 없다면은 법관은 뭐된 대로 표시된, 그걸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법관은 만약에 해석하는데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무슨적 해석? 규범.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면은 뭐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표시된 대로. 그지? 그래서 무조건 표시된 걸 강조하면은 무슨적 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은, 자,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서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 그래서 법관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빨리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뭐 된 대로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자, 보충적 해석은 어떤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냐면은,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이 이렇게 한다, 예? 합의금 사건인데,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주 진단은 병원에 한 4주 정도 입원해가 있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4주 입원해가 있다, 4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통증도 남아있고 조금 더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면 자, 추가 진단 받아가지고 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나는 병원 밥도 싫고 병원 공기도 싫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집에 퇴원해서 집 근처에 병원에 통원 치료도 하고 통증의학과 가서 좀 진통제도 맞고 하면 뭐 될 거라고 믿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퇴원하고자 하니까 어디에서 보험회사에서 뭐 하자, 합의하자 한다, 이게. 그래서 얼마에 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게.
얼마? 500만 원에.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집 근처에 통근 치료도 하고 보약도 한 재 지어 먹고 하면 뭐 될 거라고 믿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얼마에? 500만 원에 합의했단 말이지.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면서 항상 보험회사에서는 각서를 적어 달라고 그러거든. 앞으로 차후에 민사상 형사상 일체 이 사건을 가지고 책임을 뭐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하는 합의각서 적어줬다. 얼마에? 500만 원에.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더니 집에 와갖고 한 3일쯤 지나니까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 통증의학과 가서 진통제도 맞고 다른 치료도 해도 차도가 없더라. 한 달쯤 지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니까 지금 대퇴부 상단에 괴사가 발생해가지고 썩고 있다고, 그걸 다리를 안 자르면 생명에 위협하다는다. 그래서 다리 안 자르면 생명을 위협하다는데, 그래서 눈물을 먹고 다리 한쪽을 잘랐대.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 피해자가 어디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했다. 이게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지급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됐습니까? 법무팀에서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돈을 우리가 주고 싶어도 이 합의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관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뭐해라? 지급해라 라고 판결한 거, 그게 보충적 해석이다.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보충적 해석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이 각서가 핵심이에요. 민사상, 형사상. 그러면 선생, 판사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했다면, 선생, 판사는 이 각서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게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지. 응? 이 합의 각서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법 과목은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규칙을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게 법이다. 규칙을 뭐로? 논리가 중요한, 논리가. 그럼 이 각서는 선생,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절대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는 판사는 어떻게 보는가? 그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이 각서는, 그 각서 쓸 당시의 상태는 좋아질 거라고 믿고 각서를 썼습니까?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고 예측하고 각서를 썼습니까? 당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믿고 각서를 썼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각서를 쓸 때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 대퇴부 상단이,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뭐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 그게 보충적 해석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그럼 거꾸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기치 못한, 금방 뭐랬노? 예기치 못한, 다시 뭐 예기치 못한, 다시 뭐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라 한단 말이지. 그럼 두 가지다. 아까요, 합의각서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합의각서는 합의각서 쓸 당시의 상태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된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넉자 무슨지 누구든지 다시 뭐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 그럼 거꾸로 아까 뭐 예기치 못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뭐 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 적에서?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자 아까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이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말도 야 뭐를 막고 길을 막고 뭐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지.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만약에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 다음 그럼 거꾸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 뭐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무슨지 누구든지.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말 쓰지만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말 안 쓰고 하였으리라 뭐 의혹되는 경우 이런 말 쓰고 있다. 법조문에 하였으리라 뭐 의혹되는 경우. 근데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상적 의사라는 말 쓴다.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이런 말 쓴다. 그러면 이 법조문에 이러한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에 적용한다. 예? 여러분 나중에 알겠죠?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다. 일부가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더라도 뒤집어서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랴.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랴. 뭐 의혹되는 경우 유효분만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일부 무효 법리 안에 요거 들어있단 말이지. 그 다음 무행위 전환도 무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고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 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혹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거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다? 보충적 해석. 그럼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건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는 거다? 보충적 해석. 그지? 자, 그럼 어쨌든 법관이 해석할 때는 아까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표시된 대로 뭐 규범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그냥 시험에서 그냥 책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법관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규범적 해석한다. 무슨적 해석? 규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한다. 예? 무슨 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표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이 자연적 해석은 아까 표시와 진위가 다를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진위. 그래서 요거는 그 진위를 뭐라고 하냐면 효과의사라는 말. 그래서 문장 안에 효과의사를 강조하고 있으면 무슨 적에서 자연. 요거는 무슨 행위를 강조하냐면은 무슨 행위? 표시행위. 표시행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그 다음 보충적 해석은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무슨 적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간극 이런 단어가 들어있대. 그래서 요것도 아까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하면 뭐 표시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적 해석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법관이 법률행위 해석하면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한다. 그런 거인지. 그 다음에 또 많은데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뭐 때가 막 사법시험에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기출 문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69만원에 됐습니까? 96만원에 청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로? 69만원으로 청약했다마니. 다시 원래는 얼마로 청약해야 되는데 96만으로 청약했는데 69만으로 청약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말이 중요하다.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상대방은 무슨 해석 자료가 없어서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하면은 뭐 된 대로 상대방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로 69만으로 인정하는 것 하면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뭐 된 걸 강조하고 있네. 표시. 근데 이제 사법시험에서는 자연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69만원에 잘못 청약했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미 그 이전에 카탈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무슨 호그? 카탈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뭐 얼마 96만원에 표시됐다는 카탈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96만원을 잘못으로 69만원으로 표시했구나 하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96만원을 알고 있다 하면은 얼마의 승립? 96만원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그렇게 나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표시를 강조하면은 무슨 적에서 빨리 규범적에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다. 진위를 강조하면은 아까 뭐 자연적에서. 근데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이런 말 놓으면은 가상적 의사, 뭐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간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적에서 보충적 해석. 그지?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 끝나고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 그치?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치? 자, 그럼 문제를 한 번 해보자. 한 개만 해보자. 한 개만 해보는데, 어디를 한번 해보냐면은, 여러분, 그 68페이지에 8번. 그 다음에, 자, 68번에 8번.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세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됐습니까? 을이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그럼 을은 얼마로 알고 승낙했습니까? 89만원. 그지? 근데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줬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그럼 지금은 이 문제가 지금 몇 개냐면은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 저번 주에 했잖아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지금 누가 이게 등기해 줬습니까? 병.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병이 적극 가담하면 몇 조로 간다? 103조. 맞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막 복합적으로 내거든. 그 다음에, 자, 요거 또 이제 여러분 아까 여기 안 하는데, 요 O 표시하고 O 표시에서는 착오라는 단어 놓으면은 O 표시하고 착오하고 관계없다. 됐습니까? O 표시는 자 잘못 표시한 거는 아예 요거는 뭐 의사 표시가 없다. 무슨 표시가 없다? 의사 표시가 없다. O 표시는 여러분 아까 1억에 합의했고 얼마에 기지에 빨리 1000만원. 1000만원의 특징은 뭐가? 의사 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요 O 표시하고 차고 O 표시에서 차고 나오면 OX, X. O 표시하고 차고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이건 무슨 표시다? 빨리 O 표시. 그지? 자,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어쨌든 만약 지문에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그지? 병이 하고 갑과 병의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마다 효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얼마? 89만원에 승립한다.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꼴로 모르니까 얼마로 기억합니까? 89만원. 얼마? 89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89만원의 계약이 승립한다. 이건 무슨 적의 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 그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적의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 을은 병명으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중매매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빨리 병. 그지? 그 다음에 만일 갑이 을과 재고면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89만원 이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빨리 오표시지. 오표시에서는 차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고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오표시 항상 차고 나옵니다. 오표시하고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표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고 차고는 의사표시 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오표시하고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1, 2, 3, 4 다 맞고 5번은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한 병. 그러면 자 만약에 갑을 갑병인데 병이 적극가담하면 유효 무효. 그럼 또 누구한테 가가 있거든 유효 무효. 그럼 을은 끝까지 갑을 대위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우리 했잖아 저번주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정도 유효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그치? 그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저번주에 한 거 갑을 갑병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빨리 병 이중매매. 근데 병이 적극 가담하면은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예 문제 통째로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